자, 우리 46페이지가 이제 드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고요. 이 법을 알아야지만 뒤에 5개 법률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2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년 우리 올 봄까지 공부할 때는 한 50% 정도의 노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50% 정도의 비중, 전체 비중의 50% 정도. 먼저 여기 총칙부터가 나오는데요. 이제 국토계획법 보시면은요. 자, 요 국토계획법은요. 공식 약어가 국토계획법이에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고요. 2003년이니까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14회 시험 보신 분들은 최초로 국토계획법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3회 때는 다른 법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법을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붙자 그랬던 게 13회 시험이었는데 가장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 갔습니다. 13회가 2002년도거든요. 월드컵 하는 월드컵. 매일 공부 안 하고 축구 응원하러 다니고 학원에 아침에 절반 이상이 안 나오고 나오면 다 졸고 있고요. 그 뭐하냐 그랬더니 밤에 술 마셨다는 거예요. 치맥 뭐 해가지고. 예. 그때가 이제 2002년도, 그다음 2003년 1월 1일부터 이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됐고요. 현재 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보면은 공공복리 증진이 나옵니다. 공공복리 증진이 나오는데 우리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규제가 강하니까 참으라는 뜻이고요.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원리가 공공복리고요. 그럼 이 공공복리가 법의 목적에 나오는 게 현재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하고요. 뒤에 공부할 도시개발법, 저 뒤에 이제 건축법, 요 3개 법률이 있는데요. 이 건축법에서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미 공공복리 증진이 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 건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건축법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아직 이 2개는 안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 용어 정의는 우리 기본서에 보면 요 뒤에 요 차례대로 용어 정의가 또 나옵니다. 예, 그때 한꺼번에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용어다.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용어는 뒤에 다시 해당 파트에서 다시 나옵니다만은 저 뒤에서 다시 용어 정의가 안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47페이지 그 위에 7번 국가계획이라고 있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안 나와요. 용어 정의가. 나머지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은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장관 생각하시면 되죠. 장관이 장으로 있는 뭐 교육부, 뭐 국방부, 환경부 다 중앙행정기관이고요. 혹시나 이번 달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달에 우리가 인문 강의가 있었어요. 11월, 12월 달 인문 강의 있죠. 요거 1강부터 6강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써놔야겠다 이거. 이것도 공법은 11월, 12월 요 강의 있잖아요. 강의 1강부터 6강 요거 꼭 공부해야 됩니다. 보세요. 1강부터 6강 이것을 이제 필히 한번 들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거 특별시장, 뭐고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그러고요. 이런 어떤 행정 기본적인 체계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6강까지는 좀 들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가 편해지고요. 이 중앙행정기관이 바로 그 장이 장관으로 있는 곳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를 기출 문제 한 번 딱 나왔는데요.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틀리긴 했습니다. 포함된 계획을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해가지고 예전에 기출 문제 딱 한 번 국가 계획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보면 되는데 잠시 이제 개정된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공부했던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하게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게 거기 가로 2번에 기반 시설에서요. 1번 기반 시설의 종류가 있죠. 1번부터 해가지고 기반 시설 종류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면 장사 시설이라는 게 나오고, 예, 작년까지는 장례식장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장사 시설로 개정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갑자기 봤더니 7번에 빗물 저장 이런 말 없었는데, 그렇죠? 예, 다 기반 시설의 종류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새롭습니다만은 혹시나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저께 다른 학원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이 작년하고 달라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그럼 이걸 찾아낼 정도면은 보통 한 70점은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야 대단한데 어떻게 이거 다 찾아내지? 그래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작년하고는 좀 달라졌네요. 빗물 저장 없었는데 막 그러는. 야 대단하다. 예. 감동과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정된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건데 차라리 이런 게 많은 게 좋아. 어차피 예상 문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뒤로 넘겨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그 용어 정의는 해당 부분에 다시 나올 때 보시면 되고요. 48페이지 3번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대한민국 자격 시험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시험에 들어가는 거 두 개, 공인중개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이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2, 3년 내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요. 작년 시험에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죠. 똑같은 문제들이요 나왔습니다. 출제형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번, 6번, 7번 보시면 앞에 첫 자가 지역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5번, 6번, 7번 봤더니 지역자로 시작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지역 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니에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5번에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꾸면 틀리겠죠. 근데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꿔서 냈는데 아무도 찾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에 국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체크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매년 나오는 것은 정작 달달 안 외우고 2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것들을 달달 외우면 안 돼요. 이게 강약이라는 게 있어야지. 예. 그 다음에 여기 49페이지 4번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에 한 번 출제된 바가 있고요. 요즘에는 요것이요. 많은 그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1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전국에서 없어질 만한 도시들이요.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어린애 울음소리를 들은 게 마지막이 2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멸할 만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바로 요 파트 때문에 발표를 한 거예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생활은 우리나라 말이고 인프라는 영어죠. 그러면 이걸 라이프 인프라라도 하던가 생활 기반이라고 하던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콩글리시로 생활 인프라라고 그랬습니다. 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썼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생활 인프라. 자, 우리 가로 1번에 국토부 장관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요. 도시 지속 가능성 요 등에 대한 문제는요. 이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체 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자체 평가하고 이게 이제 최종 평가라는 게 있어요. 최종 평가. 자, 이 자체 평가는 누가 하냐 그러면요. 우리 6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은 6개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 6명이 자체 평가를 하고요. 이 6명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들입니다. 여기 도지사는 안 나와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고요. 도지사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최종 평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최종 평가는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와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평가 결과를 갖다가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답니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또 핵심. 그 전부나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소멸될 도시들, 소멸 예상인 도시들이 뉴스에 나온 이거 바로 저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이것을 반영을 하는가 하면은요. 반영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수립이죠.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는 겁니다. 크게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평가하고 공개하고 반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교수님들 이 세 개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책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는 거하고요. 어디가 포인트인가를 보고 읽는 건 전 달라집니다. 거기 1번에 국토부 장관 자 주어가 나왔죠.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데 2번 보시면은 6명 시장 군수가 나오죠. 6명 시장 군수에게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제출받은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그럼 자체 평가는 저 6명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종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우리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부동산의 큰 하두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요. 현재 정부가 6조 원을 투자해요. 6조 원을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6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요즘에요. 우리 서울의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손가락이 지문이 다 없어졌어요. 지문이. 하도 빨아가지고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라든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좀 발 빠른 사람은요. 나라에서 어디다가 부동산 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가를 갖다 본인이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6조 원을 써요. 6조 원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쪽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쪽이 돈이 이제 몰리는 곳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요. 만들어진 지는 뭐 몇 년 됐습니다만은요. 전에 예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3년간 이게 한 6조 원 이상이 들어가요. 전국적으로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요때 활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겁니다. 포괄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국토부 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자,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그런가 보다 보시고 밑에 가로 3번 보세요. 평가 결과 반영 의무를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요 무엇을 수립 집행하는데 예? 도시군 계획이죠. 절대 광역 도시 계획 아니에요. 예,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요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전부나 일부를 공개한다는 것이 아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었죠.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들요.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포인트를 먼저 보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5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행정 계획이죠. 이것도요. 이제 행정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요 행정 계획이 있는데 요 부동산 관련 행정 계획에서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 계획입니다. 국토종합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부동산 관련 계획.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 보전, 관리할 것인가. 기본 방침이 나오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백 페이지 분량입니다만은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다운받은 다음에 검색창이 나와요. PDF 파일에.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 있잖아요. 예? 누님은 어디 사십니까? 예? 그러면 길동은 서울시 강동구죠. 강동구로 검색하면요. 강동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국토종합계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남시입니다. 예, 하남시 어떻게 되는 것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파일을 다운 받으면은 그 파일에 검색창이 뜨는데 자기 관심 있는지 검색을 해봐요. 그 전국 다 나와요. 예. 그것도 괜히 또 무던하게 몇백 페이지를 차례도 다 읽지 말고 쓸만한 것은 50페이지도 없어. 예.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요거 국토기본법에 나옵니다.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자, 국토종합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우리 오늘 공부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고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어요. 자,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수도권 정비 계획 법이라는 데 나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이 되고요. 역시 우리가 입문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이 있으니까 보시고 요 밑에는 이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밑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열람을 하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토지를 수십 배를 더 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두 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예전에는 가운데 점 찍고 군자가 없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국토부가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또 웃긴 거는 요 도시가 만약에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일 때는요 옛날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시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공식 명칭은 점 찍고 군자를 다 썼지만 시나 제주도에서는요 그냥 옛날처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도시계획은 두 가지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만 하고요. 이런 계획은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있는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이제 상하 관계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지문 한 개씩이라도. 그러면 거기 50페이지를 딱 보시면 1번 도시군 계획의 구분. 시일 때는 그냥 도시계획 그리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란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가 6개라 그랬죠. 6개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두 개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두 개라는 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군 뒤에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공법에서는요 가로가 틀리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회 시험부터요 가로를 틀리게 해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여러분 민법 조문에 가로가 혹시 있습니까? 민법 법조문에 가로 없죠. 민법 법조문에요. 그러니까 민법 법조문에는 가로가 없는데 우리 공법 법조문의 특징은요 겨우 이제 본문 이해했는데 가로가 뭐는 제외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를 처음부터 또 다시 굴려야 돼. 왜? 뭐는 제외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4회 시험 때까지는 관례상 이거는 법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관례상 부동산 공법에 가로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해서 정답을 만드는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깬 게 15회 때부터를 깼고요. 그때 15회 때 깼던 게 바로 요거예요. 깬 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고 쓴 거야. 제외를. 찾아내지를 못해서 학생들이요. 예.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대표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군은요 독립성이 없는 군이에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는 군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러면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하는 이유가 광역시의 도시군 계획을 따라가니까 그 군은요 독자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외. 이것을 글쎄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면 다른 계획의 기본에 할 때 주어를 가로를 치고 시험에 나왔죠. 도시군 계획은 6개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요.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 예를 들면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의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인가? 주어의 가로치기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가로 3번 계속 시험에 나와주는 거. 1번 광역이나 기본 도시군 계획은 당연히 국가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당연히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옛날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1번 동그라미 1번은요. 동그라미 2번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뻔해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지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1개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전국에 11개. 그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으로 만든 게 광역버스예요. 광역버스, 광역철도 이런 건데요. 이 광역버스가요.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그 광역버스가요. 강남역 한가운데로 옵니다. 강남역 한가운데에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서울 시민인 제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강남 근처에 차가 막혀요. 아침 저녁으로요. 그런데 서울시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정해봤자 소용이 없죠. 왜?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에서 정해놓은 것을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다르게 정해봤자 요 규정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뭐 우선해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서울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그러면 역시 6명 시장 군수는요. 군수가 이제 세 줄 건너뛰고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역시 또 가로치기가 나오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부문별 계획이 나올 때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요. 충청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교통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면 천안시에서요. 교통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그 천안시의 목표가 교통의 중심 도시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 폭을 넓게 하고요. 그다음 인터체인지도 더 많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 도시의 목표에 맞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 계획 그 가로에 알맞은 말 써요. 이것들이 예전에 시험 나왔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가로 4번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요. 행정구역 명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나 일반 시일 때는요. 점 찍고 군자 쓰던 것들을 그걸 다 띄고 어떻게 부르는가?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그러면 이럴 거를 갖다가 왜 바꾼 거야? 점 찍고 군자를.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일을 이렇게 시켜요. 일을 보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6번은 국토의 용도 구분 및 용도 지역별 이제 관리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용도 구분은요.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기본적으로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4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이 4개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 그러고요.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에요. 예,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보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곳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서해안의 갯벌,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그다음 농업이나 주로 임업을 하는 곳이 농림지역이고요. 도시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관리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죠. 예. 용도 지역별을 관리 의무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2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7번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입니다. 이걸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법 공부가 다 끝나야지만 이해가 되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요. 용도 지역이 요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러면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만약에 보전 지역에서 우리 다른 법률 기타 법률에도요. 기타 법률에도 끝에가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법률에도 끝에가 지역, 지구, 구역. 예를 들면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대신에 중개사가 보호가 안 돼. 예,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어요. 끝에가 구역 끝나죠.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하는 거 이거는 어울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4개 지역 중에 하나라고요. 서울 전부 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다음 저 지방으로 가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관리지역 다 있습니다만은요. 그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지금 어울리잖아요.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도시지역의 한 가운데 지정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울리나?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노루가 뛰어다니고, 예? 그렇죠?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 규정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도 지역에 부합되게끔한 기타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로 1번에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바로 장관들을 말하죠. 지자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지정 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가 저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지 보호 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습지 보호 구역, 야생생물 보호 구역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도시적 한 가운데 지정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예, 거기 그 개념만 좀 아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박스라든가 오른쪽의 박스는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요. 물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법들이 많아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법들 많아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수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 야생생물 특별보호, 해양보호. 오른쪽에 보면은 뭐 산지관리법, 습지보전, 토양환경보전. 저는 이 대학에서 이걸 다 가르칩니다. 학생 수업 중간에 가르치는데 이 법들이요 다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적이야. 적. 예. 이런 것들로 지정되면 그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산책과 숨쉬기밖에 못해. 그 땅을 누가 사겠어요? 산책과 숨쉬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보다 넘겨주시고요. 예. 뒤로 넘기시면은 그 56페이지, 56페이지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29의 기출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뒤에 가면 해당 파트의 도시군 계획 사업 파트에 나오는데 앞에 우리 용어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용어 정의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47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47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시면 가로 3번에 박스 안에 2번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 사업 세 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답 당연히 그러니까 5번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게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없이 작년에 시험 보기 전에 수없이 풀어봤던 문제가 이거였고 예상 문제였고 그다음에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제가 또 그랬거든요.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모두가 정답일 확률이 10문제 중에서 8문제였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너무나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공부에 다 맞췄겠고 갑자기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래도 모두 고르는 것들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지문에 나온 게 전부 다가 정답이었다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거저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만 맞춰도 작년에 10개가 훨씬 넘어 한 12문제 이상 됐었습니다. 예. 자, 우리 56페이지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광역 도시 계획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지금 우리 요 광역 도시 계획이요. 요것이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도 국토계획법에 나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면 지금요. 국토계획법에서 요 광역도시계획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행정계획이에요. 시험에서.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가? 나와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가 국토계획법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 시험 범위인 법률 안에 이것을 인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 계획 역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공법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공법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올해도 1번 문제, 작년에 1번 문제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딱 맞히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1번부터 틀리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지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요. 공부를 좀 잘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풀잖아요. 한 페이지 나오는 거. 딱 풀었는데 뭐 4개를 다 맞히겠다. 5개를 다 맞히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를 풀면서요. 야, 나는 공법 10개만 맞히면 일단 과락을 면할 수 있는데 벌써 5개를 맞췄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함정이 안 빠져요. 당황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안정. 그래서 평소에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는 함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함정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 밑에 자기 눈에 눈에서 완전히 빨간 불이 보여요. 이렇게 주의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게 되는데
1번부터 틀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A형 문제와 B형 문제가요. 5문제 단위로 바뀌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5문제 단위로 바뀌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문제가 쉽고 5번 문제가 어려운 게 A형 문제였다. 이 사람은 1번부터 4번 잘 풀잖아요. 5번 하나 어려워도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B형 문제는 5번 문제가 1번으로 가 있어. 예. 딱 푸는 순간 이거 월요형 예감이 안 좋은데 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번부터 문제가 쉬운데도요. 함정에 빠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뜨고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시험이 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요. 잘 공부해서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민법이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우리 총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법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 나 돌아보인 줄 알았어. 21살 때 저는 입학을 했습니다. 법대 재수했으니까. 입학을 딱 했더니 3월달 첫 시간에 민법 총칙책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갔습니다. 이렇게 560페이지인데 한글이 조사만 한글이야. 는, 은, 이다 이것만 한글이고요. 몽땅 다 한자인 거예요.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옥편을 다 찾아서 밑에 샤프로 줄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한 학기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1학년 2학기 때가 되니까 나왔던 한자 또 나오잖아요. 아주 편하게 읽고요.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한자 아니면 읽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한자로 하는 거, 한자만 쓰는 건데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입학하자마자 가르치는 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미치겠네. 무슨 말인지. 뭐 써 있기는 써 있는데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예,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가슴이 안 나와서 안 닿나? 하여튼 와닿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지나가는 우리 법대 선배가 너 점심 뭐 먹었니? 나 김밥 먹었는데. 김밥 안에 들어있는 단무지, 그다음에 뭐 오이 이런 것이 법률 사실이래. 김밥이 법률 요건이고 김밥 먹으면 배부르지 법률 효과. 예. 이제 무슨 말 알겠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깨우쳐 주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게 또 해결이 돼. 예.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요. 사례를 갖고 공부하면 아주 쉽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면 쉬운데 이제 쉬운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됐는데 정리해서 암기 단계에서 주저앉아. 암기하려니까 시험장 가야 돼. 예. 왜? 한 달이 더 있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프거나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달 정도의 어떤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한 달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자기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고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과목이든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부터 시작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광역도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